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장희석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유기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유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유기 강의를 좀 정리하는데, 오늘 내용은 이때까지 유기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을 잘 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향족 화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하나의 용액에 많은 종류의 방향족 화합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무기 마지막에서 우리 금속 이온들을 분리했던 것처럼 유기에서도 많은 방향족 화합물들이 섞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들을 우리는 어디서 배웠느냐? 이미 유기화학 강의에서 쭉 다 나온 얘기들이 여기서 총집합해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어떠한 화학 도구가 필요하느냐?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이름은 분별깔대기예요. 자,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서 우리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액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코크를 열어서 아래쪽에 있는 물이 쭈루루룩 나가면 위에 있는 에테르 층만 남게 되겠죠. 에테르와 물과 같이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두 혼합 액체를 분리하는 데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에테르는 유기화합물을 녹일 수 있는 유기용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방향족 화합물들은 여기 에테르층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에테르층에 있는 유기화합물이 어떤 반응에 의해서 유기화합물이 아니라 염으로 바뀌게 되면 염은 이온, 즉 극성을 띠게 되니까 물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에테르층에 있던 방향족 화합물의 일부를 우리는 물층으로 보낼 수 있게 반응을 해주시면 에테르와 물 속에 각각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씩 분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간 어떤 방향족 화합물의 염을 이렇게 분별깔대기로 쭉 뽑아내버리면 이 에테르층에 있는 어떠한 방향족 화합물을 하나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에테르층에 들어있는 많은 방향족 화합물 중에서 특정 물질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층이 나눠지는 이 모습과 분별깔대기를 이용해서 나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분별깔대기를 쓰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때껏 봐왔던 방향족 화합물들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족 화합물에는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중성 물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으로 만들어서 물층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떠한 액성을 띠고 있는지 알고 그것과 반응을 시켜서 물층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일단은 어떤 것들이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중성 물질이었느냐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산성 물질은 산의 세기순으로 나타내면 황산, 염산, 술폰산이 제일 강한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황산, 염산, 술폰산과 같이 제일 강한 산보다 조금 약한 약산이 카르본산, COOH, 카르복시기를 가진 카르본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카르본산보다 조금 더 약한 것은 탄산, CO3가 있는 탄산이 되겠고요. 탄산보다 더 약한 것이 바로 페놀, 우리 벤젠구리에 OH가 있던 페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놀이 가장 약한 산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기성 물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닐린이 대표적이고 아닐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염기성 하면 아닐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성 물질에는 탄화수소, 뭐 그냥 별거 없는 것들 있죠. 그리고 니트로 화합물, NO2를 가진 애들, 그리고 에스테르, COO가 매개가 되어서 양쪽에 탄화수소기가 있는 이런 화합물들이 아무런 액성이 없다, 중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액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벤젠고리에 NH2가 있는 아닐린이 있네요. 자, 아닐린은 원래라면 어디에 녹아 있느냐? 요 에테르층에 녹아 있겠죠. 유기화합물이니까 에테르층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염산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염기성과 산성이 만났으니까 중화 반응에 의해서 염이 만들어지겠죠. 이름은 아닐린 염산염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닐린 염산염은 염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느냐? 에테르층에 있지 못하고 물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물층에 녹아내린 아닐린 염산염을 물과 함께 쭉 뽑아내어서 다시 약산의 유리를 통해서 아닐린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아닐린만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페놀이 있습니다. OH를 가진 페놀이죠. 페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NaOH, 염기성을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산성의 성질을 가진 페놀에다가 NaOH, 염기성 물질을 갖다 대면 중화 반응에 의해서 염이 되죠. ONA가 됩니다. ONA 이름이 뭐였더라? 나트륨 페녹시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자, 이렇게 염이 되면 페놀이 에테르층에서 염이 되면서 물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물을 쏙 뽑아내고 다시 얘를 유리시켜서 OH로 바꾼다면 페놀만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물질을 물층으로 보낸 뒤에 물과 함께 뽑아내어서 유리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바꿔주시면 우리는 특정 유기화합물만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혼합되어 있는 유기화합물들을 하나씩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산성물질이 이렇게 많은데 산성물질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산성물질이 있는데 거기에 염기를 넣게 되면 동시에 반응을 할 테니까 하나만 뽑아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OOH, 카르본산이죠. 우리 안식향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H, 페놀이 되겠죠. 둘 다 산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카르본산과 페놀, 산성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NaOH, 염기성을 넣게 되면 둘 다 반응해서 둘 다 물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만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NaHCO3, 탄산에 염을 넣어보는 겁니다. 탄산은 카르본산보다 약하고 페놀보다 강한 산이죠. 그럼 이때 탄산에 염이 들어오게 되면 탄산의 염에다가 상대적으로 강한 카르본산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카르본산이 염이 되면서 COONA, 안식향산 나트륨으로 되면서 물층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페놀은요, 탄산보다 약한 산이기 때문에 유리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페놀보다 더 강한 탄산이 염을 만들고 있는데 야, 내놔! 이렇게 뭐 뺏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놀과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페놀은 물층으로 내려올 일이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물질을 물층으로 보내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시고 어떤 식으로 어떤 물질이 빠져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적 화합물 분리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에테르층에 안식향산, 페놀, 아닐린, 니트로벤젠, 톨루엔 5가지의 유기화합물이 섞여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방향적 화합물이고, 자, 벤젠고리에 COOH, OH, NH2, NO2, 그리고 CH3가 달려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각각의 액성을 생각을 해보시면 안식향산은 산성, 페놀은 산성, 아닐린은 염기성, 니트로벤젠은 중성, 그리고 톨루엔도 중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구 먼저 뽑아내느냐? 염기성인 아닐린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산성을 가지는 HCl, 염산을 넣어주시면 바로 염이 만들어지면서 아닐린 염산염으로 만들어지고 이 아닐린 염산염은 에테르층이 아니라 물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물을 뽑아내서 다시 NaOH, 강염기를 넣어서 아닐린으로 약염기에 유리를 시켜준다면 우리는 아닐린을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남은 4개의 화합물 중에서 산성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는 세기가 다르죠. 세기가 다르니까 안식향산보다는 약하고 페놀보다 강한 산인 탄산에 염을 넣어줍니다. 탄산에 염을 넣게 되면 안식향산은 탄산에 의해서 유리가 일어납니다. 자, 탄산에 유리가 일어나면서 안식향산이 염으로 바뀌어서 안식향산 나트륨이 되고, 그러면 이 안식향산 나트륨은 다시 물층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이 물을 뽑아내어서 이 물에다가 다시 염산을 넣어주면 염산에 의해서 안식향산이 약산에 유리가 일어납니다. 자, 약산에 유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향산을 뽑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은 3개의 화합물 중에서 산성인 페놀만 뽑아낼 수가 있겠죠. NaOH, 염기를 넣어준다라고 하시면 산성과 염기의 반응에 의해서 나트륨 페녹시드라고 하는 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염은 다시 에테르층에서 또 물층으로 이동하고 물을 뽑아내서 다시 여기에 페놀보다 강한 산인 염산이나 탄산도 되겠죠.
탄산을 넣게 되면 약염기에 염이 일어나면서 페놀이 되돌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놀을 뽑아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두 개의 중성의 화물은 더 이상 염에 의한 반응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끓는 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증류의 방법으로 니트로벤젠과 톨루엔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염을 만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서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유기화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꼭 알아야 되는,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이것만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원포인트 강의로 선생님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기화학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 고분자 화학으로 우리 전체적인 화학 내용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안녕!